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훈민정음의 이가은입니다. 오늘이 10월 30일 우리 주식 훈민정음이 시작한 지 꼭 1년이 아니라 한 달이 되는 날인데요. 제 발음을 얘기해 버렸어요. 네, 이렇게 한 달 동안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만을 위해서 꽉꽉 채워왔습니다. 1시간 동안 귀 쫑긋 기울이시면서 많은 팁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의 주식 훈민정음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 훈민정음 바로 출발할게요. 네, 오늘도 우리의 든든한 차트 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한 달이 됐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한 달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서울경제TV의 평일 저녁 10시는 제가 지난 한 달을 책임을 졌습니다. 자, 처음에는 좀 긴장도 많이 했고 떨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스튜디오가 좀 이렇게 좀 친숙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자, 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끝나고 11시에 진행이 되는 공개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방송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저녁 11시에 공개 무료 방송에서는 더 많은 꿀팁들 방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 훈민정음 함께 하시면서 나도 함께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다들 사용하실 거예요.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 훈민정음 혹은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무료 상담과 함께 다양한 팁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공개 무료 방송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상단에 있는 주식 훈민정음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1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바로 켜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짚어보고 내일장에 대한 대책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우리 민박사 민경무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이라고 해야 할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파란불 켜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양시장 일단 소폭이지만 뭐 분명한 건 하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수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상방으로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내림폭보다는 오름폭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지수 대비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겠지만 지금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맞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거는 중국 관련 게임주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후에 오버라고 해서 다시 밀렸고요. 따지고 보면 중국발 뉴스겠죠. 얼마 전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받았고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제일 시장에 핫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주식이 이런 것까지 올라? 그래서 일단은 동물 구충제 회사들이 제일바이오가 상한가를 치면서 그 테마를 형성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3일 전에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 전일시로 오늘 재차가게 되는. 근데 지금 동물 구충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암 환자들이 유방암부터 시작해서 폐암, 뇌졸중에도 효과가 있다. 그 성분이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 알려지면서 기대감이겠죠. 근데 우리가 바이오에 있어서 1상, 2상, 3상 신약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바이오하고 맥락을 틀리게 이거는 난데없이 구충제가 효과가 있어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기대감보다는 시장의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그리고 특히 다른 종목을 또 살펴보게 되면 두산 퓨어셀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그 상장 후에 3일 상한가 치고 조정하고 오늘 장중에 또 급등이 나오는 흐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상한가를 쳤었던 종목이 조정 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반등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였고, 시장의 핵심적인 거는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이 HLB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전인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상승은 이어가지만 신고가를 내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오늘은 HLB 보유자는 매도 관점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일 조정이 괜찮다면 정고 도전을 한번 나오겠지만 아니라면 또 쉽게 밀리는, 그래서 박스권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지수 관련해서는 주 후반이 되면 코스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처럼 테마 종목이죠. 칠시스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어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장후반에 고점이 24%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돼지열병 테마로 오늘 오른 게 아니라 자회사가 동물구충제를 만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건 익히 알려져 있었던 건데 제일바이오가 이제 대장주로 치고 가면서 관련주들을 동반해서 이끄는. 근데 첼시스 같은 경우 돼지열병 대장 종목이나 제일바이오는 동물구충제 대장이라고 했을 때, 근데 첼시스 분명히 자회사에서 동물구충제를 만들고 있고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돼지열병 관련 테마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오늘 오후에 첼시스가 장중에 마이너스 6% 밀렸었지만 몇 분 만에 24%까지. 이게 돼지열병이었다면 바로 상한가를 치는, 그래서 얼마 전에 점상을 치는 그런 구간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시장이 이성적이지 않고 투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투기적인 것도 분명히 수익은 준다. 그리고 시장에서 봤을 때 당위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며칠이 있습니다. 이번 주를 마감하게 되는데 지수에 대해서 개의치 마시고 괜찮은 종목, 재료가 있는 종목,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 외래 지수 오를 때보다 개인 투자자는 수익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마감을 하고요. 뭐 목요일, 금요일 코스피나 코스닥 크게 염려하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주 후반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이 지수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좋은 종목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모두 다 뽑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민 박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도 짚어보고 내일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샵 4989번으로 종목들 보내주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0223님께서 보내주신 JC 케미칼 6,850원에 비중 3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급등을 한 이후에 최근에 고점을 보면은 제가 투자 나르시아 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헤드앤숄더 흐름, 고점을 찍고 좌측 어깨와 비슷하게 하락을 했다. 딱 헤드앤숄더의 흐름들이 지금 나오는 모습인데, 자 일단은 뭐 추세가 마무리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까지 제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 반등 시 매수가 6,800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6,500원 정도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빠졌을 경우 5,4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모 보겠습니다. 자,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해서 엮여서 움직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단기적인 급락이 나왔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무려 4억 주 이상의 거래량이 충분히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점한가 세 방을 맞은 흐름들은 추세가 무너졌다. 물론 단기적인 반등은 한번 나올 수가 있다. 매수가가 2,385원이면 그렇게 높은 구간에서 매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한번 올 수 있을 겁니다. 반등 시 2,500원 정리하고 빠져나오시고 손절가는 1,85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기업입니다. KMW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돼서 대장의 역할을 했던 종목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거의 뭐 8배, 만원에서 8만원대까지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고점에서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최근에 조금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밀린 이유 뭐 딱히 악재가 있어서 밀렸다기보다는 수급 그리고 순환매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5G가 조금 소외된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121선에 딱 걸려 있고 하루 급락 하락 멈추고 하락 또 이제 하락을 멈춰준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다만 48,000원짜리 이 자리 정도가 이탈이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정리하시고 다시 상승의 추세 때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고, 반등 시 1차 목표가는 박스권 하단이 7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위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닉스는 제가 이제 내일의 공략 종목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 겨울철 월동 준비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이제 홈쇼핑에서도 판매가 될 것이고, 판매에 대한 이야기 언론을 통해서 뉴스로 또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25,000원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하시고 1차 목표가는 위에 보시면 3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일렉포일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난 이제 10월 한 달 내내 박스권 하단이 아니고 저점 과거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었던 요 35,000원 부근에서 역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매수가가 43,000원이시면 전고점 부근인데, 좀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매수가 이상 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평단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35,000원대 초반 정도 오시면 10% 정도 추가해서 비중 한 30% 정도 채우셔도 나쁘지 않고, 반등 시 목표가는 4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훈 전문가의 빠르고 정확한 스피드 종목 상담 진행하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종목 보내주시면 돼요.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 단가, 매수 비중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어서 계속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에서 오늘 투자자들이 눈여겨본 업종 그리고 종목들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키워드 스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K뷰티 부활의 신호인가? 화장품 업종이고요. 그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그리고 연우 가져오셨습니다. 네, 이 한국 화장품 중국 시장 때문에 굉장히 올랐다가 사드 이슈를 맞으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네네.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아직 최근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한중 간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화장품주들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이 조금씩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난달부터 좀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실질적으로 LG 생활건강이 먼저 실적 발표를 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또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역시 우리나라의 양대 화장품 메이저급 회사 이 두 기업에서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K뷰티를 이끌었던 화장품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뭐 실적 발표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10%대 중반의 급등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중소형주 화장품 관련주들도 역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자, 아직 뭐 좀 전에도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017년 2년이 좀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이러한 한한령을 내렸고, 그 이후로 화장품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아직 이 한한령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조금씩 뭐 오늘 장중에도 아까 이제 게임 관련해서 중국이 판호를 이제 개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뭐 중간에 오보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나온 상황이고, 자, 그리고 또 중국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이제 관광객의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올해 이제 오늘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9월 대비해서 유입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 9월 대비해서 25%가량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체 관광객, 개인 관광객보다는 단체 관광객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인천시에서 발표하기로 내년 2월 달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는 역대 최다인 8,000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내년 2월 달에 인천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다시 화장품 관련주 중국 소비주들이 회복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중국인의 유입을 더 더해주는 게 바로 홍콩 시위 사태입니다. 한 5개월, 20주 정도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홍콩에서는 중국인들의 관광을 금지하는 그러한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오히려 홍콩을 우회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좀 늘었다. 자, 이제까지는 기대감으로 봤습니다만, 그죠? 이제까지는 기대감으로 봤습니다만, 이제는 본격적인 부분들이 이러한 화장품 판매 매출에 대한 실적이 나와주면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정말 화장품주들 가운데서 대장주인데 이들이 호실적을 발표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기업들이 또 어떻게 실적을 높였는지 이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기업들이라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들을 폈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 사드 배치 기간, 한 2년 동안 사실 중소기업들, 업체들, 중소형 브랜드들은 사실 중국에서 결국에는 이제 퇴출이 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러한 비싼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아직도 중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첫 번째 종목, 아모레퍼시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는 그러한 기업일 겁니다. 과거에 태평양이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화장품, 설화수라든지 헤라, 아이유페,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 이제 헤어용이죠. 이제 려라든지 이제 미장센, 그리고 이제 바디워시라든지 이러한 해피바스라는 브랜드, 상당히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나라는 흔히 이야기하는 유튜버, 그리고 중국에서는 왕홍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활약을 하는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이 왕홍 그리고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설화수를 가지고 프리미엄 이제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매출에 좀 적극적인 매출 활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이제 성장을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 이상이나 북미 시장에서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면세점 사업이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로드샵에서 판매하지 않는 이러한 면세점 패키지, 특히 고급 브랜드인 설화수 패키지를 중심으로 면세점 전용 상품을 강화를 하면서 면세점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 오늘 발표된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정도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1,2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42%, 매출의 증가율보다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 이 부분은 이제 중소형 브랜드, 이니스프리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에뛰드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설화수를 중심으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2017년도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40만 원대이던 주가가 45만 원대이던 주가가 최근에 10만 원대 초반까지 거의 4분의 1 토막까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오늘 실적 발표 이후 무려 14.29% 강한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오늘 수급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오늘만 270억, 기관들이 180억 원이라는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쌍끌이 매수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고, 자 보시면은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들,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터졌을 때 자, 딱 최근에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나오고, 여기서 한번 나오고, 여기서 세 번 나오는데 이 1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졌을 때마다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의 흐름들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아모레퍼시픽의 오늘의 대량 거래량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순매수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밀릴 경우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고급 브랜드, 고가 화장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출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화장품 업종 살펴보실 때 아모레퍼시픽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에 이어서 또 호실적을 발표한 우리 LG생활건강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나머지 하나 양대 산맥 중에 나머지 네. 하나 LG생활건강입니다. 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사업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음료 사업입니다. 식음료 사업,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코카콜라에 있는 미국 법인 말고 국내 법인을 인수를 해서 코카콜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뭐 조지아, 미닛메이드 그리고 탄산수 시그램 이 모든 게 다 LG생활건강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LG생활건강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한 이유가 고급 브랜드입니다. 후 그리고 숨, 오휘 이러한 고급 화장품 중심의 견조한 상승세의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매출 성장세가 매년 40% 전년 대비 40%나 증가할 정도로 상당히 가파른 즉 중국인들이 고급 브랜드는 계속해서 좀 매출을 늘려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서만 이 고급 브랜드에서 1조 원의 매출을 기록할 만큼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 연말까지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의 인수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서부 쪽에 미국, 유럽 그리고 이제 남미 쪽까지 공략하기 위해서 에이본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에이본 재팬까지 인수를 하면서 에이본이라는 기업을 거의 다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에이본은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자, 무려 130년 이상의 역사를 갖춘 세계 최대의 화장품 회사 이걸 인수를 하면서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미주까지도 그리고 유럽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 매출액이 1조 9,6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가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이 3,100억 원대 전년 대비해서 12% 이러한 이제 두 자릿수의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 3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부분 2005년도 이후 60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는 매년 이러한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LG생활건강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이제 2017년 이후 주가 그래도 실적이 호주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이제 6월달에 고점을 찍고 그래도 아모레퍼시픽보다는 낙폭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음료 사업이라든지 생활용품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켜주고 지속적인 실적을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낙폭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보시면 고점을 서서 이렇게 낮추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이다가 추세를 이탈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새로운 추세를 만들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오늘 역시 화장품 관련해서 이슈가 터지면서 좀 반등의 흐름들은 나왔습니다만 120만 원대 초반 그리고 그 이하라면 뭐 전혀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적 같은 경우 보면은 사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 모습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매년 이렇게 꾸준히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러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전고점 145만 원 이상은 충분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눌릴 때마다 잡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LG생활건강 60개 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렇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양대 산맥을 살펴봤는데 그럼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 종목은 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가 잘 팔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화장품 케이스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연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연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1위, 우리나라 최대의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다. 자, 과거 같으면 화장품이 용기 돌려서 퍼서 쓰는 이러한 용기였다면 최근에는 좀 고급 브랜드 같은 경우 펌핑식이 많습니다. 자, 이 펌핑식 같은 경우는 뭐 밑에 조금 남았을 때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기술력으로 극복을 해서 전 세계 유수의 브랜드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뭐 양대 산맥 말씀드렸다시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물론이고 해외 메이저 업체인 뭐 로레알, 에스티로더, P&G, 시세이도 이러한 이제 고급 브랜드들의 이런 이제 용기를 펌프식 용기를 중심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지난달에 발표된 연후의 이제 대중국 수출액을 살펴보면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0%나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들 역시 실적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고, 그리고 중국 현지의 공장을 지난해부터 이제 건립을 하기 시작을 해서 올해 8월 달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에서의 실적 역시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적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2,300억에서 2,293억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지난해 2,700억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1,400억. 자,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3,000억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지난 2017년, 18년 약간 좀 주춤을 했습니다만 이 역시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의 이제 용기가 좀 줄어들면서 재고가 쌓이면서 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까지 해서 120억 원,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100억, 하반기까지 해서 한 200억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아직 바닥권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2016년도 거의 뭐 5만 원대까지 갔었던 주가가 지금 23,000원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2만 원대 초반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즉 23,000원 이하, 뭐 2만 원, 21,000원까지는 편안하게 누릴 때마다 워낙 실적이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 만큼 누릴 때마다 잡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사들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국내외 유명 브랜드들의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고 있는 연우 마지막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하고 싶다 하신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 훈민정음 혹은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요. 무료로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다양한 투자 팁들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직후 저녁 11시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주식 훈민정음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문의는 02-3153번에 258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을 핫하게 달구었던 화장품 업종을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면 내일장 어떻게 대비해 보면 좋을까? 내일장 관심주들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관심주 챙겨오셨어요? 오늘은 공교롭게도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이번에는 또 여성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명품백 아, 네, 관련해서 네, 명품백 네. 네, 관련해서 제가 좋은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종목명은 필링크입니다. 자, 필링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위하던 사업이 명품백 이런 이제 명품 의류 잡화가 아니고 원래는 이제 무선 통신 그리고 무선 인터넷 솔루션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 라프리마라는 자회사를 100% 지분을 흡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명품 브랜드를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해외 유수의 명품 이제 들으시면 다 알 수 있는 뭐 프라다나 구찌, 페레가모, 알마니 이러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병행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백화점 혹은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데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실질적으로 이 라프리마의 시작을 한 이후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V 홈쇼핑을 통해서도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유명 명품백 역시 이 이제 필링크의 자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명품백에 이제 영향에 힘입어서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고 역시 올해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기대되는 부분들은 이제까지는 명품 백 그리고 구두를 중심으로 판매를 했다면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시계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 그리고 이제 의류까지 시장을 점차 확대한다고 하니까 매출의 성장은 크게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차트의 흐름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역배열로 지난 이제 하반기부터 역배열로 최근까지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입니다. 121선에 저항 맞고 빠졌고 또 121선에 또 저항 맞고 빠졌고 여기서도 121선에 저항 맞고 빠졌고 여기서는 61선 또 121선 또 121선 지속적으로 이러한 121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1년 넘게 하락을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물론 7월 말 8월 초 이 당시에는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을 했다. 그래서 제가 지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때를 제외한다면 바닥권에서 이러한 횡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121선을 어떻게 보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지금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21선이 이제 좀 더 내려온 이후에 수렴이 되면 강한 힘, 실적 발표와 함께 강한 힘으로 이제 모든 이평선을 한 번에 뚫어버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실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던 필링크가 올해 들어 상반기에 31억 그리고 매출액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1년에 520억을 기록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460억 원, 잘하면 올해 1000억 이상의 매출까지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올해 상반기 27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고점 대비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했을 경우 충분히 강한 상승의 흐름들 이제 여기서 1,500원 요 자리만 뚫어준다고 하면 크게 상방에 뚫려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1,275원인데 1,250원 정도 밑으로 1,200원까지 이 자리까지 계속해서 지지받아 주었던 자리까지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되겠고 1차 목표가는 제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1,4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 돌파하면 더 크게 갈 수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1,4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50원 정도 굳이 길게 잡을 필요 없으니까 1,15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기가 안 좋아도 명품의 매출은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는다고들 하는데요. 이 명품 자파를 도소매하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실적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놔줬습니다. 필링크 여러분 앞으로 투자하실 때 눈여겨보시고요. 지금 막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잠시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이 전일 FOMC를 앞두고 일제히 하락했던 뉴욕 증시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대했던 것보다 고용지수와 경제 성장치가 높다라는 평가와 함께 오늘 상승 출발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 우리 시장도 함께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성 특집 같이 화장품에 이어 명품인데 이번에도 관련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명품 그리고 IT, 반도체, 스마트폰 이쪽으로만 간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 바이오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명은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 관절염 그리고 폐암, 그리고 치주 질환 등의 신약 물질을 개발을 하는 업체입니다. 자, 이미 뭐 기술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은 기업이고 레이저 티닙이라는 이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유한양행을 통해서 미국 이제 빅파마인 얀센의 1조 4천억 원의 기술 수출을 성공을 이미 해 놓은 기업입니다. 자, 이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기존의 이제 제약사들은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임상 1상, 2상, 3상까지 하고 품목 허가까지 FDA 승인받고 품목 허가 받은 이후 출시까지 해서 그에 대한 매출로 실적을 올리겠다라는 전략이었다면 이제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임상 중간에 이 기술을 이전 받고 싶은 기업에게 이전을 해주고 그 기업이 이제 향후 임상에 성공을 하고 매출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뭐 계약금뿐만 아니라 단계적 마일스톤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1조 4천억 원의 기술 수출에 얀센에 성공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60%는 유한양행 그리고 40%는 오스코텍이 수령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 아니라 현재 3개의 추가적인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임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이제 레이저 티닙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이저 티닙을 개발했었던 자회사 이 제노스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제노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코텍이 본격적인 신약 개발을 위해서 미국의 보스턴에 세운 신약 연구개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제노스코가 내년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자회사들의 상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주식시장의 상장은 이제 기업의 평가를 재평가받을 수 있고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이제 모기업에게는 수혜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것도 역시 뭐 반토막 3만 원 대비해서 반토막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안 난 종목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러한 흐름입니다. 특히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고점에서 하락 이후 최근에 스물스물 좀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인데 자, 오늘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이제 이동평균선이 수렴된 이후 물론 60일선은 저 아래에 있습니다만 120일선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준 이후 오늘의 양봉으로 이 121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안정적으로 21선이 타치될 때마다 이렇게 꾸준한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121선을 돌파했고 저항대는 다 뛰어넘은 만큼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21,200원, 21,000원 이하에서 2만 원까지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24,000원. 네, 전 지지를 받았던 자리 24,000원 1차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8,000원 61선 이탈하는 18,000원 정도 자리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즘 HLB를 필두로 굉장히 바이오주들이 들썩들썩한데요. 바이오에 한번 투자하고 싶다 하신 분들 오스코텍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부터는 이태훈 전문가가 어떻게 투자하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꿀팁을 전파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투자 나르샤 시작할게요. 네, 훨훨 날아오르라 이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지 강의 주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분봉상 지지라인을 이용한 매도 시점 포착법 어떻게 포착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에 이 시간 나르샤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내용을 뭐 전반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추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매수 신호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단타 매매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매도 타이밍 포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신호, 제가 단타에서 매수 신호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 고점에서 거래량 없이 도치 캔들이 나오거나 조정 이후 하락을 멈춰주거나 아니면 힘이 들어온 자리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크게 윗골이 달지 않고 거래량 없이 빠졌다면 아직 힘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여러 시간을 통해서 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특히 단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우실 텐데 오늘은 제가 그 단타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 그 중에서도 역시 단타에서도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무너뜨리는 자리, 그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오늘 장중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자, KNN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일단은 단타는 물론 일봉을 보시고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대체적으로 분봉, 그 중에서도 1분봉이나 3분봉, 5분봉, 이 정도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지난 121선 지지 반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도 3분봉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3분봉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단기적인 추세의 흐름도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러한 식으로 지속적인 추세의 흐름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추세 방향을 결정을 하면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봉으로 매수한 이후에 볼 때는 분봉의 저점을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의 흐름들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봉 3분봉상 흐름들, 자, 상승, 조정, 그리고 쭉 상승하고 조정받았고 횡보, 전저점 이탈 안 하고 횡보, 상승, 조정,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고점을 찍고 조정.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매도를 2370원에 매도를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더 갔으면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면 더 갈 수 있다. 힘 한번 들어오면 2, 3%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더 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매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언제 매도하느냐 이러한 추세의 흐름들을 그어보다가 마지막 저점 이 마지막 저점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그때는 단기적인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전의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정리하시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KNN도 보시면 여기서 전저점 부근에서 그나마 지켜주려고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훅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흐름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쭉 그려보시다 보면은 저점이 확인이 되실 거고 전저점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종목들 여러 개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 미스터 블루 오늘 뭐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강한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자, 마찬가지일 겁니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어보시면 자, 이러한 저점을 계속해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점을 찍고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전저점을 이탈하는 이 자리가 매도 자리다.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오늘 종가 부근에서 121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면 흐름을 보시고 호가창의 흐름 보시고 다시 공략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전저점을 이탈을 했을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하시라.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이러한 장대 음봉 3%짜리 분봉상 3%짜리 장대 음봉이 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게임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M게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게임 같은 경우 아침에 강한 흐름을 보여준 이후 반등 조정, 전저점 이탈 안 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전저점 이탈 안 하고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역시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못 나오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는 추가적인 주가의 이러한 하락, 반등을 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 물론 이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해서 상한가에 갈 수도 있습니다.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한가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기에는 단타에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일단 단기적인 추세가 무너졌을 때는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결국에는 121선에 안착하지 못하니까 무너지고 반등했습니다만 121선에 결국에 저항을 맞고 막판에는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양자암호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우리넷, 이 마찬가지로 우리넷도 뭐 최근에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무너지다가 오늘 또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저점을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높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횡보하다가 저점을 높이다가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점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나왔습니다만 전고점 돌파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다음 박스권 흐름들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을 보이는 경우가 단기적인 움직임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무 걱정할 게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다? 이 전저점을 어떻게 됐다? 지지받지 못하고 여기서 이탈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다. 그러면 매도 타이밍은 언제다? 여기 16,000원 부근에서 이탈됐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실질적으로 마찬가지 여기서도 장대 음봉 2%짜리 그리고 또 1.5%짜리 이러한 강한 음봉이 나왔다.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또 한번 장대 음봉이 나왔고 121선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지켜보다가 매수하고 중요한 거는 수익 구간에서 매도할 때 이렇게 전저점이 이탈이 되는 타이밍 오늘도 마찬가지 보시면 진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끌어올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전저점을 아직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경우는 홀딩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산중공업도 마찬가지 보시면
고점에서 전저점, 여기서 전저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자리 한번 조정을 받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반등 그리고 무너지고 전저점 이탈했고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또 한번 무너지는 흐름. 그리고 역시 이것도 일봉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 그 자리는 저항 라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외 종목들을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제일바이오 오늘 흐름을 보시면 자, 마찬가지 검정색으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그리고 여기서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아이고, 다시. 자, 결국에는 여기서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자, 이게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결국에 상한가 같다. 이러한 경우는 열에 하나, 많아야 두 개입니다. 즉 예외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만약에 상한가를 바라지 마시고 만약을 바라지 마시고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라. 전저점 이탈한 부근에서는 꼭 수익을 챙기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느냐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투자 나르샤 시간에서는 그 비법 알아봤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저희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는 거 아시죠?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